이 시간은 판화와 사진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감상하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개념은 멀티플 아트, 그 다음에 에디션 넘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멀티플이란 단어가 미술사에 들어온 때는 1966년 파리의 드니즈 르네 화廊에서 에디션이 있는 한정된 복수예술 작품인 판화, 사진, 조각 등을 멀티플 아트로 칭하면서부터입니다. 미술에서 에디션은 작품의 원본성을 보증하고 소장 가치를 높이며 가격을 표준화하는 장치입니다. 에디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작가의 몫으로 작품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디션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기보다 그 수를 제한하려는 의식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판화에 있어서 에디션 넘버를 끝으로 맨 마지막 번호를 끝으로 원본을 파괴하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자주 뉴스나 광고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판화는 일찍이 장르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독자 노선을 찾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의 판에서 찍힌 작품 수를 한정짓는 에디션 개념을 설정하고 복수의 원본성을 보장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판화의 에디션 수는 작가마다 다릅니다. 특히 이 에디션 넘버는 작품 아래에 연필로 기재되어 하는 게 원칙인데요. 첫 번째로 제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 연도, 그 다음에 작가의 사인과 함께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작품 아래쪽 좌우에 연필로 기재되는데요. 균등하게 나눠서 맞춰서 사인을 하기도 하거니와 한쪽에 몰아서 사인을 해서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대개 판화 작품은 균등하게 그림 폭과 일치하도록 제목, 제작년도, 작가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샤갈이라는 작가의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채색 석판화 작품입니다. 샤갈은 러시아 출신의 화가이고 삽화가이며 일러스트레이터란 말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작품은 유대인으로서의 삶과 어린 시절 러시아 전통미술에 대한 경험, 루오의 종교적 해와 프랑스 현대미술의 양상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샤갈은 이를 토대로 황소와 광대, 바이올린, 꽃다발, 전사, 연인, 에펠탑 등 언제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들로 이루어진 특유의 동화적이고 서사적인 예술체계를 창조했습니다. 애셔라는 작가의 도마뱀 석판화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자세히 보면 연필로 작가의 사인과 에디션 넘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속의 이 도마뱀 형상은 2차원과 3차원의 구조를 오가면서 대조와 이중성, 변화와 무한대, 공간의 역설성을 보여줍니다. 애셔는 기하학적 원리와 수학적 개념을 토대로 상상의 공간을 그린 네덜란드의 판화가입니다. 1937년 수학자 폴리아가 스케치한 17개의 벽지 디자인을 접하고 규칙적인 평면 분할 문양인 테셀레이션 모자이크 패턴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후 평면의 규칙적 분할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그림의 전경과 배경을 전도시키거나 메비우스 띠를 이용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패턴을 고안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과 일상적 공간을 비틀어 놓은 초현실적 풍경은 수학자나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나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나는 서양의 중국의 종이 만드는 기술이 전해지면서 15세기 초부터 목파나가 발달했어요. 종교화나 책의 섭화에 이용되었습니다. 15세기 중엽 명암이나 원근의 표현이 가능한 동파나가 시작되었고 16세기에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애칭, 메조틴트, 에쿼틴트 등의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다색 석판화 기술이 등장하는데요. 포스터와 같은 복제문화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마티스, 샤갈, 피카소 등 다양한 판화 기법을 통해 표현 영역을 확장했고요. 워홀 등 팝 아티스트들 또한 대량 복제 수단으로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판화입니다. 사진과 인쇄, 컴퓨터 등장은 디지털 판화와 같은 새로운 영역의 다양화가 시도됩니다. 다음 예술 작품은 사진인데요. 포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포토그래피는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빛에 의해서 피사체가 묘사된 기술을 말하고 영어로 writing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진의 원리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기원전 5세기경 중국의 묵자라고 합니다. 그는 광선의 직사와 빛의 그림자의 관계 등에 대해 기록했는데 특히 빛이 피사체에서 반사될 때 그 빛은 어두운 면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피놀 카메라의 광학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는 계기일식 동안 태양이 나뭇잎 사이를 통해 땅으로 투사되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이 반대편 벽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이러한 빛의 작용에 대한 탐구는 10세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사진은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감광 유제를 개발해내는 화학 분야의 발전 이후에 어두운 실내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빛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조명기기의 발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달과 함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술의 발달로 인해 보도 매체와 영상 매체가 발전하는 등 사진은 사회문화적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품은 고토라는 작가의 아이들의 섬이라는 작품입니다. 홍수화 연작인데요. 홍수화는 이제 물이 넘쳐서 이제 홍수가 지는 그림을 홍수화라고 하는데 그 작품 연작이라 합니다. 종이에 프린팅을 했네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찍은 것이 아니라 주제에 맞게 장면을 설정하여 촬영하는 전형적인 연출 사진입니다. 사진과 사진 사이가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화적 주제를 다루면서 세태를 풍자하는 감각적인 작품들을 선보인 작가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선도적인 디지털 사진 아티스트로 기술적인 노련함과 예술적 완결성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독창적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은 디지털 카메라를 표현 매체로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기록하여 풍자하는 전형적 연출 사진입니다. 작품마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컬러가 다채로운 색감들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화면 구성 또한 밀도 있게 채워져 있습니다. 홍수와 연작은 자연재해 중 하나인 홍수를 소재로 인간과 환경이 깨지기 쉬운 관계, 기후변화와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을 사회 문제로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시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사진은 기존의 연작과는 달리 거대한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해 웅장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대형 작업들로 망망한 바다에서 포위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은 다시 한번 인간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음 사진 작품은 브란트라는 작가가 제작한 작품이고요. 작품 제목은 에바와 리에나 젤라틴 실버 프린트를 했고요.
흑백 암실 사진 인화 작업을 거쳐서 완성한 작품인데요. 인화지에 젤라틴과 할로겐 화흔을 섞어 균일하게 바른 후 약품 처리 과정을 거쳐 흑화원으로 인화했다 합니다. 2005년에 열렸던 빌 블란트 회고전에서 젤라틴 실버 프린트와 디지털 프린트 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 저작권 동의하에 디지털 프린터로 다시 제작된 경우 반드시 에디션을 포기해서 작품의 원본성을 보증해야 합니다. 블란트는 1930년 영국 사회의 계층 갈등이나 일상적 삶의 명암을 런던 시내뿐 아니라 산업지대까지 파고들어가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주관적이고 개성이 강렬합니다. 다른 보도사진가들과 달리 사회적 공인으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어떤 사실을 전달했던 것과 달리 그는 개인으로서 주관적 입장에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새로운 영상 추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사진의 기계적 기록성에 의한 사실성 전달을 꾀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를 표현하려 했고 사회 현실의 현상들을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포착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근원적인 신비감을 함께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하나같이 그 밑바닥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데 이것은 사회 현실을 어둠의 심연을 기조로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진은 사회적 현실감과 근원적 신비감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분위기를 이룹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